정책의 풍선 효과를 차단하겠다면서 서울 전역 그리고 경기도 12곳을 규제 지역으로 묶었는데 여기를 비껴간 지역에서 풍선 효과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규제를 비껴간 수도권과 부산, 대구 등 지방 핵심 지역에서는 들불처럼 풍선 효과가 번지고 있습니다. 수요자들이 희망하는 곳에 공급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 이 해법은 뭐냐? 민간 공급에 맡기는 것이 맞다. 시장에 맡겨라. 민간 건설업자들이 신바람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규제를 풀어라. 계속 저희들이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 풍선 효과 통계로도 확인이 됩니다. 이번 주 경기도 구리의 아파트 매매 가격 전주보다 0.52% 올랐는데요. 전전주에 비해서 3배 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동탄 신도시가 있는 경기도 화성, 여기도 이제 0.26%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성춘 부장님, 풍선 효과 잡겠다고 서울 전역 그리고 서울 남부의 12개 경기도 다 지역 묶어놨는데 정부 계산 틀린 건가요? 일단 이게 그 일시적인 현상일지 계속 이어지는 현상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정부에서 부동산 11호 정책을 발표할 때도 연말에 이 공급 정책을 발표할 것이다. 그것과 함께 시너지를 내면서 정책의 효과가 발휘될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 정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런 풍선 효과나 이런 일시적인 부작용이 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 효과가 나온 이후에도 만약에 풍선 효과가 이런 그래프들이 지속이 된다.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예측이 틀렸다는 평가를 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아직까지 대책이 나오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김도우 의원이 말했던 국민의힘 야당에서는 계속해서 뭔가 규제를 풀어다 민간에 맡기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것을 뭐 일정 정도 뭐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공급 대책을 활성화시키고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무조건 규제를 다 풀고 민간에 무조건 맡긴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 진영에서는 야당에서는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만 일단 정부에서 연말에 발표하게 될 이 공급 대책을 보고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저는 보수 진영이 생각하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돼서 이 정책이 발표된 이후에 충분히 그것과 관련된 대안이나 법률적으로 규제를 풀어야 되면 결국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발전적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일단 나온 대책에 대한 이 시너지 효과까지 다 보고 나서 같이 논의를 하면 어떻겠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울 전체에 똑같은 규제가 적용되다 보니까 오히려 강남 쏠림 현상만 더 심해지는 부작용도 통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니 어차피 다른 지역도 다 규제 똑같은데 기왕 갈 거면 강남 가자 뭐 이런 얘기겠죠. 국정감사 끝나니까 국민의힘은 이 부동산 문제를 더 깊숙하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11호 부동산 정책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교통체증으로 길이 막힌다고 했더니 차량을 사지 말라는 정책입니다. 이곳 용인, 수지 역시 대표적인 피해 지역입니다. 부동산 거래는 곧 투기고 실수요자도 투기꾼으로 보는 이재명 정권의 잘못된 인식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에게 왜 용인이 규제적 지역으로 묶였냐 답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용인과 용인 수지구가 미분양 지역인 건 알고 있냐? 미분양 지역인 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 서민을 고려하거나 뭐 부동산을 잡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부동산을 잡겠다 하고 사람을 잡는 정부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그 10월 15일 날에 부동산 대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부동산을 매개로 해서 새로운 카스트 제도, 신분 사회에 대한 거를 정점을 찍은 게 아닌가라는. 자, 장동혁 대표가 곧장 달려간 곳이 경기도에서 규제 지역으로 묶인 용인 수지구였습니다. 박 대변인님. 네. 자, 교통체증으로 길 막힌다고 했더니 차량을 사지 말라는 정책이다. 뭐 이런 비유를 했는데요. 네. 어떻게 말씀 주실까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같은 냄비에 이를테면 여러 마리 개구리를 놓고 그 온도를 천천히 높인다라고 했을 때 더 체력적으로 약하고 작은 개구리부터 죽어나갈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라고 하는 게 이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규제 구역으로 묶어서 같은 수위의 규제를 적용을 하게 되면은 강남처럼 기초 체력이 튼튼하고 더 많은 수요가 있는 지역이 오히려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총체적으로 잘못된 정책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저희가 용인 수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9월에 오히려 집값이 떨어졌다라고 평가를 받는 일부 지역들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저희가 주택
입법 시행령상으로 이 주거정책을 집행을 할 때는 직전 3개월치의 그런 주택가격 상승치를 반영을 해야 될 그런 책무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정부가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풍선효과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규제구역을 묶다 보니까 통계를 9월 통계를 반영하는 게 아니라 6, 7, 8월을 반영을 했다. 그래서 위법성 논란까지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총체적인 난국인 겁니다. 오히려 풍선효과로 전 지역을 묶어놨더니 강남만 이익을 보고 그렇게 규제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구리시 같은 그런 외부 지역들까지 덩달아 올라가는 그런 식의 지금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책은 정말 총체적으로 잘못됐다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핵심은 공급을 늘리는 겁니다. 아무리 수요를 억제를 해봤자 집은 모두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실수요자는 언제나 존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매도 물량은 지금 꽁꽁 묶여 있기 때문에 집값은 아무리 지금 규제를 강화한다라고 해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하는 것을 정부가 인정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무제를 늘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공급을 늘릴 건지에 대한 좀 체계적인 고민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타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지금 장동혁 지금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이 부동산 문제가 사실 야당의 입장에서는 가장 큰 정치적 무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난번 에이펙 기간을 통과하면서 여러 가지 이재명 정부의 외교적 성과에 사실 이 부동산 이슈가 지금 좀 가려지고 사라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을 다시 띄우면서 아울러서 지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부각하려는 정치적 공세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금 수도권 특히 서울에 살고 있는 전월세를 사는 이 서민들의 입장에서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일종의 야당의 공세와 함께 수권 대한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하나의 노림수가 보이긴 합니다만 문제는 공세도 좋습니다만 국민의힘이 내세울 수 있는 대안 이 부분도 저는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